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6장의 7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알켄의 반응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반응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6.7에서는 첨가 반응 형태. 요게 알켄의 가장 주된 반응 형태죠. 알켄이 친해체로 작용하고 친전자성 화학종과 반응하는, 그래서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되는 거고, 이번 첫 시간에는 이제 수소화 반응에 대해서 뭐가 결합되는 거죠? 친전자체가 H2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알켄에 이제 첨가가 되는, 그래서 그 수소화 반응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아요.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반응들. 그래서 좀 정리가 잘 되셔야 될 것 같고, 자, 우선 수소화 반응, 영어로 하이드로지네이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화 반응. 자, 알켄을 금속 촉매 존재하에서, 촉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촉매는 이제 금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촉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알켄을 금속 촉매 존재하에서 H2, 가스와 반응시켜 알케인으로 변환시키는 반응. 이게 이제 수소화 반응이죠. 자, 보시면 이런 알켄 화합물에 H2, 가스 형태로 이제 반응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저 알케닌이라고 하는 화학종은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용매에 녹아져 있는 형태고, 가스기 때문에 이게 그 형태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 두 개만 반응시키면 반응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 그게 하는 게 금속 촉매입니다. 그래서 금속 촉매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촉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수소가스가 이제 각각 하나씩 수소 원자가 첨가되는 형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우리가 수소화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자, H와 H가 첨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알켄에서 알케인으로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산화 준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반응 형태로 보면 이제 환원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은 사실 여기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은 물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뭐 실제 그리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어보진 않는데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 촉매 표면이에요. 표면에서 이 금속 촉매 표면으로 수소가스가 접근을 해서 이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 알켄이라고 하는 화학종도 접근을 해서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금속 촉매 표면에 이제 흡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수소가 하나씩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전달이 되고, 여기도 하나씩 전달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알켄, 물론 이제 그 표면에 흡착이 되어 있으면 이제 시그마 결합으로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같은 쪽 방향에서 이제 수소가 첨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응 메커니즘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교재마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메커니즘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메커니즘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전자 이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지, 이런 것들은 잘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화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촉매예요. 촉매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촉매는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를 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불균일 촉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뒤쪽에 나오는 이제 균일 촉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불균일 촉매와 균일 촉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촉매라고 하는 것이 반응 용매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녹느냐 녹지 않느냐. 불균일 촉매는 헤테로지니어스 카타리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수소화 반응에서 주로 사용하는 촉매는 불균일 촉매고, 이거는 반응 용매에 녹지 않은 상태로 반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녹지 않는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아까도 본 것처럼 이게 이제 녹지 않는 금속 촉매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메커니즘이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메커니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응 용매에 이제 반응 용매죠. 용매에 녹지 않는 상태로 반응에 참여하게 되고요. 녹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촉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변화는 없죠. 이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시켜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 끝나면 녹지 않으니까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촉매만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고,
뭐 촉매 상태에 따라서 재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재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촉매가 여기 팔라디움 차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팔라디움 카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얘는 카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입혀져 있는 형태, 이제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팔라듐이에요. 팔라듐. PD는 팔라듐이라고 하는 금속 촉매입니다. 자, 팔라듐 카본 계열. 저기도 이제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대부분 다 저렇게 표시를 해요. 팔라듐 카본, 팔라듐 차콜. 이 팔라듐이라고 하는 촉매를 거의 90% 이상 사용을 합니다. 수소화 반응에서. 왜냐하면 반응성도 굉장히 좋고요. 다른 시약들에 비해서 값이 저렴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팔라듐을 이용해서 수소화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쓸 수 있는 게 이제 플래티늄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래티늄 옥사이드는 다른 말로 이제 아담스 카탈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소 반응을 하는데 플루테늄 옥사이드를 먼저 쓴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를 먼저 쓰고 얘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라니 니켈, 요건 니켈 계열이죠. 그래서 팔라듐, 플래티늄, 니켈. 플래티늄은 백금이에요. 백금이고 얘는 니켈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촉매들이죠. 요런 촉매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일 촉매는 반응 용액에 녹아있는 상태로 반응에 참여해요. 자, 그러면 뭐가 더 반응에 효과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의 문제는 두 개를 비교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녹지 않아도 반응이 효과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왜 굳이 녹는 촉매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사용하느냐? 녹지 않아도 반응이 잘 일어나고 저런 간단한 촉매로도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자, 얘는 좀 특별한 목적을 이용해서 특별한 목적을 필요로 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뭐냐면 비대칭 수소화 반응. 자, 에시메트릭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저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알켄이라고 하는 화학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평면 형태잖아. sp2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알켄이라는 화학 중에 위쪽 편에 대한 공간이 있고 아래쪽 편에 대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쪽 편에 대한 거, 아래쪽 편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앞쪽에 불균일 촉매를 사용을 할 때는 수소가스가 접근을 하는데 위쪽 편에서 수소가스가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 편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알켄이라는 화학종에 대해서.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선택성이 있느냐? 없어요. 왜? 어떠한 그 입체적인 요인이 관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쪽 편에서도 수소가스가 접근할 수 있고 아래쪽 편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 확률은 50대 50. 똑같은 비율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양쪽 편 공간, 수소가스가 동일하게 동격할 수 있는 이 양쪽 편 공간에 대한 선택성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블락해버려요. 거의 수소가스가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쪽 공간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막아졌다. 아래쪽에서만 접근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래쪽을 막았다. 위쪽에서만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신전 자체가. 자, 그렇게 반응이 설계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비대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수소가스가 첨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비대칭 수소화 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얘는 이제 저 금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속 자체는 용매에 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금속에다가 유기 물질인 리간드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리간드. 금속 원자에 다양한 리간드를 붙여요. 굉장히 크기가 커요. 굉장히 크기가 보통 큰 리간드를 붙여가지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입체 선택성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기질과 여기에 존재하는 리간드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알켄에 대한 어느 한쪽 편 공간을 블락하는, 자, 그런 목적을 이용할 때 보통 이제 쓰는 게 균일 촉매다. 용매에 녹는. 얘는 녹지 않으면 그런 선택성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응 용매에 녹아 있는 상태로 얘는 반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촉매가 로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윌킨슨 촉매. 요거는 기본서에 따라서 나오는 규제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웨이드 교재는 요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로듐을 기반으로 하는 윌킨슨 촉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 PPH3는 P는 인이에요, 인.
그 다음에 접히 H라고 되어 있죠. 이건 페닐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페닐은 뭐냐면 벤젠골이에요, 벤젠골이. 이 페닐만 나타내면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원자에 이것들이 3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개 붙어 있어?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리간드들의 크기가. 자, 그래서 로듐을 기반으로 하는 위킨스 촉매, 그다음에 이리듐을 기반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랍트리 촉매. 요거는 그렇게까지 기본서에 나오진 않는 것 같고, 르테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유리 촉매. 자, 이론서,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에서는 요거까지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원 과정을 가서 실제 이 반응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촉매는 이거예요. 노유리 촉매. 노유리 카탈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화학자입니다. 노벨상도 받으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로 개발하는 촉매들이 이런 불균형 촉매를, 균형 촉매, 균형 촉매인데 루테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촉매들이죠. 선택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본서 수준에서는 요거까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고급 유기화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노유리 카탈리스트까지는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촉매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알아두실 거면은 사실 균일 촉매는 균일 촉매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설명하고 있진 않으니까. 자, 입체화학적인 요인을 좀 볼 건데, 신첨가 반응이에요. 신첨가.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신첨가와 안티첨가가 어떤 개념인지. 치환체 두, 치환기. 여기서 수소 원자가 되겠죠. 수소 원자가 알켄의 탄소 원자에 첨가가 될 때, 공간에서 같은 쪽 공간에서 첨가가 될 때, 그런 거를 이제 신첨가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이중결합에 같은 쪽 면에서 첨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중결합 주위의 입체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탄소 이중결합 포지션이고, 수소가스를 이제 팔라듐 카본 존재하에서 수소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가스가 접근하는데 신첨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첨가는 무조건 신첨가로 진행이 돼요. 위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차원 화합물 실제 구조로 그려보잖아요. 이 메틸기가 공간을 막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소가스, 그러니까 수소 자체로만 하면은 사실 크기가 크지 않은데, 아까 메커니즘 본 것처럼 표면에서 수소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표면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치환기가 미치는 효과가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메틸기가 위쪽 편에서 접근을 하는 거를 블락하죠. 아래쪽에서만. 그러니까 근데 뭐 100%의 비율은 아닐 거고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수소가 이게 주 생성물로 얻어진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소화 반응은 입체적인 요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반응 속도로 보시면 알켄인데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알켄일수록, 이게 4치환 알켄이잖아요. 주변에 치환기가 많은 거잖아. 그러면 금속 표면과 이 알켄의 이제 탄소 이중결합 쪽이 상호작용하기가, 흡착되어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치환기들이 블락하는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소화 반응은 치환기가 적은 알켄일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치환기가 많은 형태,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형태일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기본적인 내용의 수소화 반응, 그 정도 설명을 드린 거고, 메커니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여기는 뭐 그리는 게 아니잖아. 눈으로만 보시고, 중요한 건 뭐야? 같은 쪽 방향에서 수소가 접근을 하는구나.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알켄을 촉매 존재하에서 H2로 처리할 때, 즉 촉매 수소화 반응을 하는 거죠. 자, H2로 처리할 때 생성되는 모든 입체 이성질체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화합물은 지금 이쪽 편은 이제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놓여 있는 알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수소, 물론 이제 촉매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하는 거긴 한데, 이 화합물에 대해서 앞쪽 편에서도 H2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뒤쪽 편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H2가 첨가되는 거는 신첨가 형태잖아요. 그래서 양쪽 편 탄소 원자에 수소가 도입이 되는데 같은 쪽 방향에서 도입이 되는 거죠.
둘 다 앞쪽이든지 둘 다 뒤쪽이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첫 번째로 H2가 앞쪽에서 접근을 한다. 앞쪽에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여기는 어차피 수소가 두 개잖아요. 지금 수소가 두 개고 수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 그냥 CH3기가 되는 거니까 이쪽 편은 뭐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카이라탄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H2가 앞쪽에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CH3기가 되고 자, 수소가 앞쪽에서 접근하니까 수소가 앞쪽.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는 여기가 에틸기잖아요. 여기 에틸기. 그래서 에틸 화합물이 이렇게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H2가 어디서? 뒤에서 접근을 한다. 뒤쪽에서. 그러면 이쪽 편에 CH3기가 된다고 봤을 때 뒤쪽에 접근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수소가 뒤쪽으로 그 다음에 뒤쪽에서 접근하니까 에틸기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죠. 에틸기가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데 이게 혼합물로 섞여 있게 되죠. 그래서 무슨 화합물?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구조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B번은 지금 이쪽 편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앞쪽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H2가 앞쪽에서 접근을 한다. 자, 그러면 수소가 여기도 어차피 CH2니까 수소가 접근해봤자 CH3예요. 그래서 여기도 의미 없고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앞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변화가 없죠. 여기는 반응에 관여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앞쪽에서 접근하면은 수소가 앞으로 그 다음에 CH3기가 일어나. 자, 두 번째 H2가 어디서? 뒤쪽에서 접근을 한다. 이게 평면에 놓여 있는 화합물이라고 봤을 때 우리 그려져 있는 게 평면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뒤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긴 똑같아요. 여기는 CH3기가 되고 이번에는 수소가 뒤로 들어간 결합에 놓여지게 되고 CH3기가 앞으로 놓여진 결합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얘는 카이라탄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다 카이라탄소가 아니죠. 자, 근데 두 화합물은 이성질적 관계에 있어요. 여기는 메틸기가 서로 반대 배양을 향하고 있는 트랜스 배양. 여기는 서로 같은 쪽을 향하고 있는 시스 이성질체. 그래서 두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죠. 다이스테레모. 기하 이성질체예요. 기하 이성질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10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분은 이제 터셔리 부틸기로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 쪽에서 수소가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 수소가 일단 하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쪽에 수소가 붙는 건 CH2 탄소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는 거는 이쪽 편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H2가 어디서? 앞쪽에서 접근을 한다 라고 보면은 화합물의 구조는 H2가 앞쪽에 접근하니까 여기 부분은 표시하지 않을게요. 수소가 앞으로, 그 다음에 메틸기가 뒤로 들어가는 형태 화합물, 이게 생성이 되고 두 번째로 H2가 뒤쪽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뒤쪽에 접근하니까 이번엔 수소가 뒤에 내시 결합이 놓여지게 되고 메틸기가 앞으로 놓여지게 되죠. 자, 카이라탄소가 두 개입니다. 두 개고 여기에 카이라탄소 원자의 배양 같은데 반대쪽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은 무슨 관계?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 다이아스테레온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 동일한 비율로 여기는 동일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라니까 아무래도 수소가 앞에서 접근을 하는 게 불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접근하는 거. 이게 주 생성물로 얻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게 부생성물로 얻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